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보면 영화죠. 넷플릭스 영화 84제곱미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강아들이 나온 영화인데요. 거기에 보면 영끌에서 이제 집을 산 사람이 나옵니다. 영끌에서 집을 11억인가 12억인가 주고 샀어요. 근데 나중에 8억에 팝니다. 어떻게 됩니까? 한 3억 정도를 날린 거죠. 보통의 직장인에게 3억의 손해가 어떤 의미일까요? 예시당초 11억짜리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도 받았을 것이고 마이너 통장도 시용대출이고 뭐 여러가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총동원해서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. 근데 갑자기 집값이 떨어졌다. 미치는 거죠. 그 영화에도 나옵니다. 그 빚을 한꺼번에 많이 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죠. 근데 그 대책이라는 게 뭐냐? 코인입니다. 코인 사가지고 7배, 8배, 10배 뻥튀기 해서 그 수익금으로 빚을 한 방에 갚겠다라는 게 그 강하늘의 생각이었습니다. 근데 현실이 그렇게 해결됩니까? 안 되죠. 정말 100명 중에 1명, 1000명 중에 서너 명이나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였던 거죠.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대안이었습니다. 근데 영화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말 안 되는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. 지금요, 연끌해가지고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. 600 몇십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들 중에 최소한 몇십 프로는 와라로 무너진다고 하는데요.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대출을 줄이고 있고, 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고요. 금융권들도 이미 대출 중단이나 대출 축소 태세로 이미 바뀌었고, 가상금리 더 부과시킨다고 하고,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요, 노답인 거죠. 답이 없는 겁니다. 미치는 거죠. 5년 전쯤에 이자를 1% 후반대, 2% 초반대 받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자를 4%, 4.5%, 5%를 내야 돼요. 뭐 당장 원리금으로는 뭐 180만 원 내던 게 한 230만 원, 한 50만 원 더 내니까 큰 부담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끝이 아닌 게 문제인 거죠.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. 180만 원 내던 거 230 내다가 좀 더 지나면요, 280만 원 되고 300만 원 되고 320 되고 350 되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요, 어떻게 되겠습니까? 뭐 버티는 겁니다. 근데 금융권들도 짱구가 아니어서 한 방에 그렇게 안 올립니다. 한 방에 올리면 대출자들이 나 못하겠어, 나 뱉질래, 나 파산할 거야, 회생할 거야 하고 손들어 버리잖아요. 그렇게 안 합니다. 서서히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조금씩 올립니다. 230만원에서 233만원, 235만원, 238만원. 물론 그 사이에 원리금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, 원리금은 원금도 같이 갚는 거니까 계속해서 갚아 나간단 말이에요. 근데 내가 대출 냈던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억에서 좀 갚아서 4억 9천이 되고 4억 8천이 됐어요. 뭐 근데 이자는 희한하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. 근데 한 방에 올라간 게 아니고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못 느끼는 거죠. 서서히 그렇게 되는 거죠. 근데 그게 현실이더라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처럼 감당 못할 엄청난 큰 빚을 져서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. 당장에는 그게 성공한 것처럼, 영리한 것처럼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위안하면서 자기 희망회로 돌리면서 그렇게 버티는데, 그게 계속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. 3년, 5년, 7, 8년, 10년 개고생해가지고 일부 갚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자가 더 올라 있어요. 미치는 거죠. 투잡해야 되고 쓰리잡 해야 되고 미친 듯이 허덕여야 감당이 되는 건데, 금융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금융권들은 노란 장사하는 거죠. 이 잡힌 금융노예를 데리고 수십 년간 뜯어먹는 겁니다. 금융권들의 수익은 개폭등한다고 하죠. 평균 연봉이 1억이다, 1억 5천이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2억, 2억 5천, 그 이상도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. 사악한 금융권들이죠.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? 금융권들이 뭐라 그럽니까? 대출자들한테 내가 빚내라고 했냐고,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고, 네가 낸 거 아니냐고, 네가 빚내가지고 네가 집 산 건데 누구를 원망하겠냐라고 말합니다.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. 꽤 무섭고 살벌한 이야기죠.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아마 차고 넘칠 겁니다. 요새 분위기가 흉흉하죠. 병원 주차장에서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위협을 가하고,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, 형제간에 참 믿기 어려운 일들이 차고 넘치는 게 요즘입니다. 왜겠습니까? 다 돈 때문이죠.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. 무서운 시대입니다. 그런 무서운 시대가 시작된 건 다름 아닌 빚 때문이라는 거죠. 돈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.
그런 이야기들을 잘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생각합니다. 좀 더 두려워해야 되겠구나. 겁내야 되겠구나. 빚내는 걸 정말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고 말입니다.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살고 잘 따져봐야 되겠죠. 좀 더 영리하게 살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의 시대에 우리는 좀 더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 세상 사는 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. 자꾸 잊어버립니다. 쉬운 것처럼 어떻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. 근데 궁리해야죠. 따져봐야죠. 집을 산다라는 건 보통 사람들에게 평생에 몇 번 안 되는 아주 큰 결정입니다. 그 큰 결정을 20대 30대 때 덜컥 해버리면요, 결혼하자마자 집을 사버리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걸 놓친다라는 겁니다.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신중하게 좀 더 두고 보고 시간을 가지고 판단하고 고민해서 집을 사려고 결정하는 게 제일 낫겠다라는 겁니다. 영끌에서 무리하게 움직이면 삶이 쉬워질 수가 없습니다. 더 힘겨워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. 사방에서 쪼이는데 우리가 일에 집중할 수 있겠냐고요. 사람들과의 관계 온전하게 신경 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. 그러기 어렵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온갖 어려운 일들이 차고 넘치는데 정신 바짝 차려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대처할까 말까인데 영끌해가지고 빚에 허덕이면서 자꾸 빚독 쪽에 쪼이다 보면요,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살아가는 삶이 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. 빚 내지 말자, 무리하게 영끌하지 말자, 비투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.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우리 스스로 우직하게 좀 바보처럼 멍청하게 살아야, 그래야 삶이 좀 안전하게 지켜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영리하게 영악하게 살 생각하지 말고 멍청하게 바보 등신처럼 살 생각을 해야, 그래야 우리의 삶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가족을 근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여행을 바라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한탕 노리다가 망가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. 50억을 쉽게 벌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, 우리의 일상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세상 공짜 없습니다.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고 더 겁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.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해 놓고 행동으로 옮겨야, 그래야 삶이 진도가 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. 남들 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룰루랄라하며 사는 그런 비법 따위는 없습니다. 그런 걸 바라다 보면 인생이 추락하는 거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. 빚쟁이 되는 겁니다. 빚쟁이 안 되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좀 잘 설계해 나갈지를 잘 좀 고민하고 대비하고 대응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세상에 공짜 없다. 우습게 여기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야 안전해지지 않겠나라는 겁니다. 이상입니다.